수학에 있어서 좋은 평가란? 문제풀이 위주의 객관식, 답답식 평가. 차별 없이 제시하는 높은 성취 기준의 문제. 아이들이 나와 함께 수업에 했던 것들에 열심히 참여했을 경우에 이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 잘 듣고 정확하게 이해해. 더불어 함께 해결하는 평가. 결국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는 아이들을 이전보다 더 성장하게 하는 게 목표지 넌 이것밖에 안 돼라고 결과를 통보해주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살아나고 교실이 살아나는 생생한 평가의 현장으로 최고의 수학 교실이 안내합니다. 긴장감으로 가득한 교실, 진지하게 문제를 풀고 있는 아이들. 지금 아이들은 형성평가 중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풀고 있는 수학 문제가 조금 남달라 보입니다. 첫 번째 들려드립니다. 너 축구를 잘하는구나. 너는 몇 살이야? 14살이요. 형은 몇 살이에요? 형 나이의 3배에서 20을 빼면 우리 두 사람의 나이를 더한 값과 같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문제. 한 번 더 체크하세요. 잘못 듣지 않았을까? 예, 이제 식을 세우고 문제 해결합니다. 낯설면서도 흥미로운 조합인 수학과 듣기 평가. 이 둘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근데 수학은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언어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속성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 4가지를 계속 애들의 환경에 노출시켜서 그것이 익숙해지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근데 수학 언어라는 게 아이들에게 외계인의 언어와 똑같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모국어로 말하지만 아이들은 그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수포자는 점점 더 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학적 어휘에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올해는 그걸 평가까지 연결해 본 거죠. 네, 오늘 예고했던 대로 문자와 식 단원, 2단원 듣기 평가하겠다 했죠? 네, 같이 그걸 봅시다. 일단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듣기 평가에서 좋은 점수,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 1번에 들어갈 단어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조? 5조. 5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는가. 그렇지. 잘 듣고 조건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된다. 됐죠? 두 번째, 2번에 들어갈 단어. 3조. 3조 갑니다. 시작.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올바르게 세웠는가. 그렇지. 조건을 이용해서 문자를 써서 식을 바르게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볼까? 4조 갑니다. 시작. 소리 과정을 혼자 힘으로 쓸 수 있는가? 모듬에서 배워서 결국 혼자 힘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5조. 좋았어요. 5조 갑니다. 시작. 문제 해결 과정에 모두머니 모두 참여하고 협동하였는가? 그렇지. 문제 해결 과정에 모두머니 함께 다 참여하고 협동한 결과가 또 여러분 점수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평가의 기준은 일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생소한 답안지죠. 여기 보자. 지금 앞면과 뒷면 문제가 좀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달라? 앞면에 1번, 2번은 모든 협력 문제입니다. 뒷면은 여기 개인 문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채점 기준 좀 다르죠. 뭐가 달라 여기? 협력 문제는 협력하기 점수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1번, 2번 문제는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판단되면 협력 점수가 플러스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협력해서 푸는 듣기 평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듣고 모두머니 함께 조건과 미지수를 찾아 모둠 칠판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답안지에 다시 옮겨 적죠.
한 번 더 문제가 나오면 한 명이 모둠 칠판에 풀이 과정을 적어가며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모둠 칠판을 얻고 지금까지 듣고 이해한 내용을 본인의 답안지에 정리하면 끝! 모둠이 다 맞춰야 내 점수도 올라가는 것이죠. 배움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두는 것이 가장 교육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듣기평가의 내문항을 각자 풀어라라고 했다면 많은 수의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초반부터 엎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엎어지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예방하겠다. 그러니까 수포자를 예방하는 노력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듣고 그것을 받아 적고 이해시키도록 설명하고 기억에 의해서 자기가 풀이 과정을 써보는 두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 평가로 가면 적어도 무기력한 0점 답안지가 나오지 않는다. 오늘 아이들이 해결해야 할 듣기평가 문제는 협력 문제 2문제와 개인 문제 2문제, 총 4문제입니다. 예, 모든 협력 문제입니다. 잘 듣자. 첫 번째 문제. 여기 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여자의 물음에 답하시오. 한 변의 길이가 10m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는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3m만큼 줄였더니 넓이가 98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이때 늘어난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예, 미지수 결정하고 조건을 찾으세요. 한 번 더. 가로의 길이는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3m만큼 줄였더니 넓이가 98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늘어난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제 조건을 자기 학습지에 적으시고요. 풀이 과정 설명해 주세요. 이때 주어진 시간은 4분.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의 조건과 풀이 과정을 정리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력을 키워갑니다. 진짜 이거 원래 한 변의 길이가 10m거든? 근데 x만큼 늘어나가니까 줄어든 건 아니잖아. 그래서 x를 더해야지. 10 플러스 x고 세로는 3m 준 거잖아. 한 변의 길이가 10m니까 10 마이너스 3이 7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줄어든 변형된 이게 넓이가 98이거든? 예, 이제 그만. 모든 판 엎으세요. 모든 판 뒤집으세요. 각자 자기 답안지에 식을 쓰고 풀이 과정 씁니다. 시작. 답안을 작성할 때는 먼저 연필이 아닌 볼펜만 사용하는데요. 틀렸을 경우엔 화이트와 수정 테이프 대신 2줄로 긋고 옆에 다시 쓰도록 합니다. 그만. 이때 답안지 마무리 못한 건 마저 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유건이는 어느 날 유니세프 광고를 보았습니다. 처음 만난 우마라의 상태는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치료식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였던 우마라는 치료식을 먹은 지 3주 만에 살이 붓기 시작했고 힘을 내 웃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엔 여전히 치료가 시급한 40만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광고를 본 유건이는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그동안 모은 용돈에서 영양실조 치료식인 플럼피너트와 고영양 비스켓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개에 900원인 비스켓 7개를 사고 치료식은 하루에 3개씩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사려고 합니다. 가격은 총 18,900원이었습니다. 치료식 한 개 가격을 구하시오. 앞선 문제와 달리 내용도 길어지고 조건도 복잡해진 문제. 그러다 보니 의견 역시 분분해지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써놓은 거 보고 서로 의견이 다른 두 번째 거에서 확인 체크하세요. 두 번째 나갑니다. 치료식은 하루에 3개씩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사려고 합니다. 가격은 총 18,900원이었습니다. 치료식 한 개 가격을 구하시오. 일단 치료식을 X로 잡고 해요. 6,300원 플러스 이게 21X는 계산기 가능합니다. 18,900원이라고 쳤을 때 500원이 혼자 풀지 말고 여기다 풀어 알고 있으면 18,900원이면 아이들로서는 그냥 이해하기도 어려운 수학 언어를 듣고 이해해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니 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요.
아이들이 그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자체에도 어려움을 겪지만 사실은 독해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학 문제에 접근도 못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어떤 텍스트를 보고 이해하는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주요한 수학적 조건들을 찾아내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모국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고 그것이 깊이가 생겼을 때 수학적 언어도 조금 더 쉬워지더라는 거죠. 예. 그 다음 문제로 갈까요?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예, 오케이. 교사는 시간 조절을 통해 끝까지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이제 책상 회전. 사실 앞쪽으로 시험 대용으로 회전합니다. 개별 문제를 볼 때는 이렇게 대형을 바꿔 자리를 재정비한 뒤 평가를 이어갑니다. 이때는 또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서로 방해가 되지 않게 침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듣기 평가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수학도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되게 비슷한 면이 은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를 잘해야지 수학도 은근 약간 꼬인 문제도 많고 그런데 언어를 잘해야 이해력도 돼서 빨리빨리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듣기에 약한데 이제 선생님이 모둠끼리 협동하여 하라고 하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모둠원들이 전부 다 채워주는 그런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둠원들이 부족한 건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약간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학교 급식비가 1인당 5,430원이야. 너희들이 안 먹어서 음식이 남으면 그대로 다 버려야 해. 잔반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 1리터당 120원이거든. 채점에 부담이 없는 객관식, 단답식 지필평가에 비해 듣기평가의 채점은 조금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노력한 만큼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듣기평가. 채점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전체 10점 중에서 미지수 결정하는 거에 여기 식사를 안 한 학생 몇 명인가 X명 이거 났으면 일단 2점 받으시고요. 됐죠? 여기 봐. 1인당 급식비 5,430원 나왔니? 그 다음 잔반 처리 비용 1리터당 120원. 오늘 잔반은 130리터 나왔고 낭비된 돈은 13만 5,060원. 이 네 가지가 다 나왔으면 3점 받습니다. 됐지? 이번에 풀이 과정 볼까? 이거 봐. 1리터당 얼마였어? 아까 처리 비용이 120원이니까 130리터면 130 곱하기 120 이게 뭐야? 잔반 처리 비용. 그 다음에 한 끼당 5,430원인데 X명이 안 먹었으니까 낭비되는 돈이 얼마야? 5,430 곱하기 X. 이거 합친 게 뭐야? 오늘 버려지는 돈이야. 그죠? 13만 5,060원. 요 식이 나왔으면 얼마? 3점. 플러스 몇까지? X가 22까지 나오면 3점입니다. 됐죠? 마지막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답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오늘 급식 안 먹은 사람 22명 요게 나왔으면 2점. 요렇게 채점이 될 거니까 해결한 만큼 정직하게 얻는 점수. 적어도 찍거나 포기해서 받는 무기력한 0점은 막을 수 있겠네요. 하나부터 10까지 과감하게 바꿔버린 평가법은 장 선생님의 깊은 고민의 결과죠. 그래서 평가를 바꾸지 않으면 수업을 기껏 열심히 바꿔는 학습자 중심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동력을 잃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선생님과 이 수업을 잘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구나. 학원 가서 반복적 문제를 풀어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고 싶은 거고요. 평가 과정 중에 배움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평가로 바꿔놔야만 아이들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연필로 쓰지 말고 바로 그냥 볼펜으로 하세요. 사실 교사 입장에서 평가법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인데다 채점에 대한 부담감도 크고 교사 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업 설계 역시 제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그리고 평소에 그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교사로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끌어가야 되는지 뭔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좀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평가를 통해서 이게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 평가 요소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아이들하고 직접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변하지 않을까.
다른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올해부터 평가법을 완전히 바꿨다는 장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수업에 집중시킬 수 있을까? 장 선생님의 도전은 늘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막상 해보면 제 생각하고는 달리 아이들한테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순서를 바꿔야 돼요. 이게 수업의 흐름이 이제 구성이 좋아도 순서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지는데 수준을 고려한 어떤 개별화 수업을 먼저 하고 모든 과제로 가야 논의가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서 지금 순서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협력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해왔던 수업. 오늘은 그것들이 학생 개인에게 어떤 배움으로 정착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마무리 활동을 할 거라는데요. 총 4라운드의 퀴즈쇼는 모둠 협력 평가, 듣기 평가, 그리고 수준을 고려한 개별 평가로 구성돼 있죠. 그런데 이 역시도 뭘 풀라는 건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겁니다, 목표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학습지만 봐서는 뭐 하라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 교사의 언어, 그다음에 교시아가 준비한, 제시하는 자료가 이렇게 더해져서 학습지, 교사의 언어, 교사의 자료가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만 아이들이 뭘 하라는 건지 알 수 있어지는 그런 수업을 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행과 사교육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수업에서 이탈한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탈하죠. 의도적 결핍인 학습지는 다 배우고 왔다고 해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